데일리 브리핑. 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 재건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미국 재건법의 진행 상황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금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워싱턴 DC 의회에서는 소위 미국 재건법과 관련돼서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 미국 재건법에 우선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국 재건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과 기후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런 것은 이제 상향 지원하는 연장안이 이제 들어있고 또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안도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정책에 대한 이제 지원과 이것을 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1조 7,500억 규모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정이 될 텐데요. 이 예산 속에는 이제 기후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데, 5,500억이 투자가 되는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데 이제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이 탄소 배출 억제하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기업 같은 경우에 솔라 패널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는데 텍스 크레딧을 이제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예산안들이 들어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이 하원 통과 이후에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보수파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혹시 또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예. 민주당 입장은 미국의 서민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자녀 양육비라든지 건강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원을 포함해서 가족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서 이제 부담을 덜어주자. 이제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억제에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이 법안이 이제 그런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혁신적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이미 지난 3월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으로 1조 9천억 달러 지출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요. 팬데믹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지출을 했는데 이런 지출로 인해서 현재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1조가 넘는 돈을 또 풀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따라서 이건 너무 과도한 지출이다. 그래서 이 지출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 아주 예민하게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추가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매우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미국 재건법, 즉 빌드 백 베럴 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텍스 크레딧 지원, 그리고 이제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 이런 안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억제 정책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과가 되면 그 해에 다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 10년 동안 지출이 이루어지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부분인데요. 세금은 나중에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는 정부 지출이 더 먼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정부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그냥 급작스러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완만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분석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22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22년 인플레이션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지출은 아닐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미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연방 지출이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렵겠죠.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 도움이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는 방법인데요. 네. 지난 그 3월에 통과된 1조 9천억 규모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경제에 미친 것을 분석한 곳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페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페드는 그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페드에 그 추정한 거에 따르면은 그 2021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0.3% 인상이 되었고 2022년은 0.2% 포인트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네. 우리가 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 그 퍼센테이지는 사실 거리가 좀 멀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권위 있는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긴급하게 아시다시피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드백 배럴 법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빌드백 배럴 법안, 이것은 정부의 지출과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세금 인상법이 바로 이제 그 한 예인데요.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1조 7,500억이라는 정부 지출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 우려를 낳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리고 또 이제 페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인플레이션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지 않겠느냐라는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록 작은 규모라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에서는 사실 그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좋죠. 그러나 이제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역시 그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작은 인플레이션이라도 추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더 가지는 건 사실 우려를 낳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이제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연방 그 준비위원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어떤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또 어나덜 그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경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또는 이제 이 빌드백 베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처럼 만약에 그 투자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그 자꾸 완만하다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페드에서 적절한 경제 제동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린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정책을 이용해서 그 통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페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뿐만 아니라 페드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주시하면서 어떤 조치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일각의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그 빌드백 베럴 법안에 저소득층 지원은 각 가정의 생활비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예. 그리고 결국 그런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도와서 물가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빌드백 베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각 가정의 생활비 지출을 경감하게 만들고 또 그 생산성을 좀 높여가지고 물가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주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반이 있고 또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서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CNN 화면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번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좀 당내 결속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과 백악관에서 이번 연내 통과 과연 가능할까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 법안을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하려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수 민주당원이 이제 조 만신 상원 의원이 서명하지 않아서 이제 자결이 되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이 법안이 2022년으로 넘어갈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통과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워싱턴 정가의 해석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입장들이 있어서 이 법안에 대처하는 것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딱 뭉쳐서 되질 않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야심차게 밀어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연내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제 정치적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1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게 되면 네. 지금 Enhanced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자녀 한 명당 월 $300 지급하는 것이 이번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 이제 지급이 끊기게 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연장하는 안이 바로 이 빌드백 베럴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야 지금 차일드 텍스 크레딧 월 $300 받는 것에 의존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또 한쪽에서는 이 법안을 차라리 별도로 만들어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연장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 여러 법안들이 상정되고 조정되고 어떤 거는 드랍이 되기도 하고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것이 사실 100%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 정치인들의 정치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이런 조정 과정을 걸치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팬데믹을 잘 이기고 안정적인 경제 순항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양당이 잘 협의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재건 법안이 서민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부자들에게서는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이는 그리고 이게 한 뭐 10년 정도 장기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보스파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부자보다 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각 당마다 또는 각 의원들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네. 당 전체 차원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이제 계산에 넣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의원들을 지지하는 경제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룹의 그 주장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그 단수가 아니라 상당히 그 복잡한 고등수학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듯한데요. 지난해부터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청취자들이 어떤 부분을 잘 챙기면 좋을까요? 네, 참 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네. 뭐 세계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표주머니에 네. 당장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어떤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언론이나 이제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를 접하게 되면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내놓는 의견들이나 분석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 비교적 이제 거시적인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린 것 중에는 상당히 그 거시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제 국가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또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인데 그렇지만 개인은 우선 당장 이달에 또는 금년에 내년이 어떻게 될 건가 더 관심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는 전체 국가보다는 애가 거주하는 또는 내 직장에 또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지는 법안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빌드백 베럴 법안만 봐도 그 속에 보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네. 또는 어운드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 크레딧 같은 것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혜택들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또 어떤 전문가의 그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신청해서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챙기지 않으면 국가가 일부러 찾아가서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경제 뉴스를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새해에 또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네. 주에는 다음 주는 다른 분이죠. 네, 다른 분이시군요.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네, 모두들 그 편안한 성탄 맞이하시고, 네. 아주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